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기와 센스의 기센수학 구명석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삼각함수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정확하고 실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했어. 자, 그래서 쌤이 문제풀이를 할 텐데 앞부분에 대한 어떤 리뷰나 또는 복습이 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 A가 이제 3분의 파이가 있고, 그리고 AB, AC가 3대 1이야. 자, 요 3대 1이다, 그지? 그럼 선생님 요거를 3K라 두고 얘를 K라고 두면 될 것 같아, AC 길이를. 그리고 삼각형, 여기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얘가 7이라고 했어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들어갔으니까 사인 법칙이 되겠지. 그럼 사인 법칙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야, 돼? 자, 첫 번째, 선분 AC의 길이 구하세요. 그럼 AC의 길이 구하세요. 선분의 길이나 각의 크기가 이렇게 선분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평면을 결정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평면에서 놓을 거야. 첫 번째는 사인 법칙을 쓸게요. 자, 따라서 사인의 3분의 파이 예분의 마주보는 변 BC. 자, 얘가 2배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14 되겠죠. 자, 그럼 나오는 게 선분 BC는 자, 요거 얼마야? 14에다가 사인 3분의 파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7 루트 3이 나옵니다. 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얘가 7 루트 3이라는 걸 얻었어.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 해야 돼? K가 포함된 K 길이를 구해야 돼. K를 구해야 되니까 K가 포함된 방정식. 이 삼각형에서 두 변과 끼인가. 근데 두 변은 모르지만 상대편을 알아.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죠. 그럼 이 변의 제곱은 49 곱하기 3이야. 그지? 39, 27 하고 147이네요. 자, 얘는 나머지 변들의 제곱의 합. 그러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10K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자 6K 제곱의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럼 2분의 1이겠죠. 자, 이렇게 돼. 자, 결국은 내가 풀어주면은 7K 제곱이 나와요. K제곱을 구할 수가 있겠네. 자, K제곱은 7분의 147이니까 21이 될 거고 K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루트 21이 된다는 걸 찾지. 근데 이게 AC니까 정답은 루트 21입니다. 이 문제는 뭐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한꺼번에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55번. 자, 56번 볼게요. 반지름의 반지름 또 나왔어. 반지름 사인 법칙입니다.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되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다. 그림을 그리세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원이 있고 그리고 삼각형 ABC가 있어. 얘가 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습니다. 그럼 BAC 했을 때 얘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럴 때 선분 BC의 길이 구하세요. 자,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자, 뭐 하면 되죠? 외접원의 반지름 A 사인 법칙이잖아. 따라서 사인의 4분의 파이 예분의 내가 원하는 마주보는 선분 자 BC 얘가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습니다. 10대입니다. 10. 자, 결국 알 수 있는 건 선분 BC는 10 곱하기에 사인 4분의 파이 자 2분의 루트 2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5루트 2가 됩니다. 자, 선분 BC의 길이 구하세요. 5루트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하시고. 자, 가볍죠? 자, 57번 볼게요.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어. 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도 3점짜리입니다. A, B가 6입니다. 자, 요 길이 6. 그리고 AC, 이 전체가 문제가 지금 10이야, 10. 그리고 AB랑 AD가 똑같아요. 그러면 얘도 6이다. 그지? 우와, 이거 예쁜 이등변 삼각형이 있네. 이렇게 보이시고 BD의 길이가 루트 15니까 얘가 루트 15야. 루트 15. 그럴 때 자, 선분 BC의 길이 구하세요. 선분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평면을 결정한다. 선분 BC, 얘가 포함된 평면을 결정한다. 포함된 평면은 요 밑에 삼각형도 있지만 정보가 위에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삼각형 ABC에서 내가 BC를 구할 거야.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삼각형 ABC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BC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된다고. 그래서 무슨 법칙을 쓸 거라고? 코사인 법칙. 그럼 얘가 핵심이네. 따라서 코사인 A가 필요하겠네. 그럼 코사인 A가 필요한데 작은 삼각형인 삼각형 ABD를 보니까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어. 코사인 A는 자 공식 선생님이 복습하고 오셔야 된다 했어. 2 곱하기 6 곱하기 6이야. 그러면 72죠.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72지. 그리고 마이너스 요거 제곱이니까 15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72분의 자 72에서 15를 빼면 얘가 7이 되고 57이다. 그지? 자 이렇게 나오네요. 약분되는 거 있어요? 요거 보니까 자 3으로 약분되나? 자 19가 되고 3이 6이고 자 24. 24분의 19네. 자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삼각형 ABC 전체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이거 제곱은 x제곱. 자 BC의 제곱은 나머지 변들의 제곱의 합이니까 6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그러면 136이죠. 그리고 빼기 2배의 6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A입니다. 그죠? 그럼 24분의 19 요걸 하셔야 돼. 24 쌤 보니까 요거 6, 20이니까 2고 그리고 다시 약분하면 5가 될 거야. 그러면 136에서 5, 9, 45 그리고 95를 빼는 거네요. 그럼 1 되고 얘 계산하면은 4가 나오겠네. 그래서 x제곱은 41인 거야. 그러면 x 얘가 누구였어? 선분 BC. 그래서 루트 41입니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정답입니다. 루트 41. 자, 58번 한번 볼게. 58번 어떤 문제인지 볼까요?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아십니까? 이런 거야.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내가 필요한 건 요 길이인 거야. AD 길이. 자, 요거 쌤 X라고 할게. 선분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얘가 포함된 평면을 결정하세요. 자, 요 평면도 되지만 여기 정보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삼각형 ABD를 볼 거야. 그런데 보이죠? 원주각의 성질에서 한 원에서 동일한 호나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은 거야. 그럼 얘도 30도. 아, 그래서 첫 번째는 얘가 30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 30도. 그래서 삼각형 ABD를 보셔야 돼. 얘가 자 D가 이렇게 있고 A가 있고 여기 B가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쪽에 지금 45도가 들어있고요. 얘가 X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30도가 있어. 그리고 얘가 16 루트 2가 있지. 자, 선생님 뭘 쓸 것 같아? X가 포함된 방정식을 세워야 돼. 근데 두 커플 보이세요? 45도 마주보는 X, 30도 마주보는 16 루트 2. 아, 따라서 사인 법칙을 쓸 거야. 사인 45도분의 마주보는 변 X. 얘는 사인 30도분의 마주보는 변 16 루트 2. 이렇게 들어가겠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X가 될 거고 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죠. 자, 여기다 곱하기 16 루트 2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X는 32가 나오겠죠. 답은 32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AD는 32입니다. 풀고요. 자, 59번 문제 볼게. 59번은 선분의 길이가 BC가 5고 자, 요거 봤을 때 그림 그리고 싶죠? 자, 그림 그리고 싶어야 돼. 그러면 자, 삼각형 ABC. 자, 쭉 그려요. 자,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인 거야. 선분 BC가 5입니다. 그리고 BAC 요 각이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의 외접원이 있다는 거야. 분홍색에. 그럼 이 분홍색의 반지름을 구하세요. 외접원의 반지름에 관한 문제는 사인 법칙이지. 따라서 사인 6분의 파이 얘 대 마주보는 변 5 얘가 2R과 같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자, 그러면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자, 2R은 사인 30도잖아.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10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답은 5가 되는 거야. 59번입니다. 자, 60번. 반지름의 길이가 15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 그대로 그리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원이 있고, 자, 그리고 삼각형이 뭔가가 있나 봐. 이렇게 A 그리고 B, 얘가 C 들어가 있고요. 사인 B 값, 그러니까 요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이 나와 있고 AC 길이 구하세요. 이거는 AC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뜻은 결국 사인 법칙이잖아. 사인 B분의 AC의 길이. 자, 얘를 선생님이 X라 할까? 그럼 X는 2배의 외접원의 반지름과 같습니다. 반지름이 15니까 지름은 30이죠. 이렇게. 따라서 내가 원하는 X는 사인 B가 10분의 7이래. 그리고 곱하기 30이래. 21 되는 거 맞죠? 그 답은 21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60번이에요. 61번 보시면 AB의 길이가 8, 그리고 각 A가 45도, 각 B가 15도 삼각형. 자, 삼각형을 그리세요.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인데 이쪽에 지금 45도고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15도인 거야.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입니다. 그죠? 180도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두 개 더하면 60도죠. 120도 맞니?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AB의 길이가 8이라고 했고, 그리고 BC의 길이 구해야 되세요. 이 말인 거야. 뭐 해야 돼요? 커플 보여? 45도의 짝꿍은 X고요. 120도의 짝은 8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45도 얘 분의 마주 보는 변 X, 얘는 사인 120도 마주 보는 변 8. 근데 사인 120도는 X축과 이루는 각이 똑같으면 삼각함수의 값은 똑같잖아. 120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4분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까지가 120도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120도라는 뜻은 X축과 이루는 각은 60도가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60도. 그럼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될 거야. 그리고 얘는 2분의 루트 2. 따라서 2분의 루트 3. 자, 2분의 루트 3. 그리고 곱하기 X는 여기 2분의 루트 2니까 4루트 2가 되는 게 분명하고, X 값을 구해주면 4루트 2에서, 자, 4루트 2에서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죠. 계산하면 3분의 8 루트 6. 자, 이렇게 나오나요? 자, 유리화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정답은 여기에 지금 BC의 길이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다. 그지?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사인 법칙인데 불완전한 두 커플인 거야. 그러니까 각변인데 그 네 개 중에서 한 개를 모를 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 62번입니다. 자, 얘는 어떤 문제일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어. 그리고 AB가 5고, 자, 길이 나왔고요. 그리고 AC의 길이가 6이 나왔고, 코사인 A니까 요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나왔다고, 5분의 3. 그러면 선생님 뭐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봤을 때 얘 코사인 값 알고 얘 알고 얘 아니까 두 변과 끼인각을 알 때 쓰는 우리 행동 방법이 있어. 1단계. 코사인 법칙이지. 자, 선분 BC의 제곱은 나머지 변들의 제곱의 합 25 더하기 36이죠. 자, 25 더하기 36이야. 그러면 61. 그리고 빼기 2배의 얘 곱하기 얘니까 30 곱하기 2니까 60 곱하기 코사인 A입니다. 5분의 3이죠. 그러면 61에서 36을 빼는 거야. 그럼 얘가 25죠. 이렇게 나와. B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5가 된다. 이게 1단계인 거야.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BC의 길이를 구했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했으니까 두 번째는 사인 법칙을 쓸 거야. 그런데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뜻은 이쪽 오른쪽에 왼쪽에 각하고 변 한 커플의 정보를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코사인 A가 왼쪽 볼까? 코사인 A가 5분의 3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코사인 A가 5분의 3이면 얘가 지금 A가 되어 있을 때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얘가 5, 3이야. 얘가 4잖아. 사인 A는 5분의 4일 거야. 그런데 삼각형의 한 각은 180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1, 2, 4분면에서 사인은 항상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A는 5분의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사인 A분의 마주 보는 거 BC 5죠? 얘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얘가 얼마였어 조금 전에? 5분의 4였죠. 자, 이 R은 분명히 얼마가 되냐면 4분의 25가 될 수밖에 없고 16배라고 하는 건 양변에 8배를 하면 되겠다. 그지? 자, 여기다 8을 곱해요. 자, 그래서 5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정답은 50인 거야. 됐지?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63번 문제를 한번 볼게. 자, 요 문제는 별표를 칩니다. 자, 아주 문제도 좋고 자, 통합 과정도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멋진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자, 요건 천천히 해볼게. ABC가 2분의 파이 그리고 내접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중심. 자, 내접한다 기본 자세가 있어. 자, 접점에 수선을 긋고 여기에 접점에 수선을 이렇게 빵 끊는 거야. 근데 얘가 반지름이 지금 3이라고 했으니 얘도 3이고 얘도 3이겠죠. 그치? 자, DB가 4라고 했거든. 얘가 3이니까 사실 여기 보이는 짧은 변 있지 요거. 요게 지금 1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야지 DB가 4가 되잖아. 그지? 요렇게 됐다. 자, 그리고 보여 얘들아 이거? 여기 있는 요 작은 삼각형하고 직각삼각형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큰 직각삼각형하고 얘는 닮았다는 거 보여요? 도형 문제를 풀 때 수직 찾기 그리고 닮음과 합동 찾기 선분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평면을 결정한다. 이게 원칙이 딱 되어 있어야 되거든. 자, 닮았 것 같은 게 좀 들어가. 그럼 얘하고 얘가 닮았어? 밑변분의 높이가 3분의 1이야. 따라서 얘는 얼마 될 수밖에 없게? 9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81 더하기 9니까 90.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3루트 10이다. 이런 것도 다 잡을 수 있죠. 자, 아무튼 잡았고 ADC의 외접원의 넓이니까 자, ADC는 얘들아 요거 되는 거 보여요? 아, 결국 문제가 어렵다 하면 거꾸로 보셔도 돼. ADC라는 건 사실 자, 요런 거거든. 얘가 A고 얘가 D고 얘가 C라고.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죠?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은 요거 이렇게 포함되는 얘, 원이 이상하다.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세요. 반지름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요게 사인 법칙에 의해서 요 삼각형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한 쌍의 커플을 찾아야 돼. 예를 들어서 사인 A를 내가 썼다 하면 마주보는 변을 CD라고 치면 여기에 CD의 길이를 딱 구해서 얘네들을 알게 되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수 있고 그러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의 로드맵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 이런 건 되잖아. 자, 요걸 세타? 그럼 얘도 세타? 그리고 우리 하는 자세 이렇게 내리잖아? 그럼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 아래쪽 직각삼각형 합동. 그럼 얘도 세타. 오, 다 되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9가 될 거야.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K라고 두면 CD의 길이. 그럼 얘가 지금 K가 된 거야. 그럼 CD의 길이 K니까 이렇게 K가 된 거죠. 사인 A는 요 각이잖아. 얘가 지금 사인 A 자체를 쌤 보면 자, 이쪽에서 엄밀하게는 사인 A 전체지. 그럼 여기서 지금 그림을 쌤 이렇게 그리면 얘는 세타에 해당되는 거니까 사실 얘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사인 세타 구할 수 있어요. 루트 10분의 1이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루트 10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나는 K 값을 구하는데 온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야. 그럼 K 값을 구한다는 뜻은 K가 포함된 방정식을 세운다. 아, 그럼 얘가
이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길이는 똑같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 보여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k 플러스 1이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도 k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k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큰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직각삼각형인데 이쪽의 전체가 k 플러스 10이 되고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전체 길이는 k 플러스 1하고 3이니까 k 플러스 4가 될 거야. 맞지? k 플러스 4.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12죠. 12. 왜냐하면 얘가 3이 될 거니까. 그지? 이렇게 뭐 쓰고 싶은 충동이 들어? 피타고라스 정리. 그럼 k에 대한 방정식이 세워지고 얘가 나오면 넓이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1단계는 이렇게 변을 표시를 다 해보시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2단계는 피타고라스를 쓰겠다는 거야. 따라서 k 플러스 10의 제곱,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변들의 제곱의 합이니까 k 플러스 4, 얘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144, k 제곱, 그리고 플러스 20k, 그리고 플러스 100이고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k 제곱, 그리고 플러스 8k, 플러스 16을 더해주면 160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얘하고 얘가 없어져. 그리고 넘어가면 12k가 될 거고 그리고 얘가 넘어가면 60이 될 겁니다. 그럼 k는 얼마가 되는 게 맞아? 5가 나온다는 거지. 따라서 선생님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 5를 집어넣는 거야. 아 그러면 2배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5루트 1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5루트 10이겠다. 그치? 근데 넓이 구하라면서 그럼 요거 제곱 필요하겠다. 자, 요거 제곱 필요하겠다. 결국은 4분의 25 곱하기 10이 될 겁니다. 그치? 자, 요거 약분시켜주면 2하고 5가 되기 때문에 요건 2분의 125가 나올 거고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그럼 선생님 여기다 곱하기 파이 정답은 2분의 125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제 안에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건 자, 요거는 굉장히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었을 때 접선의 길이가 똑같다. 자, 접선의 성질을 써야 돼. 접선의 성질. 두 번째는 닮음 있지. 도형의 닮음. 닮음이 눈에 보이면 참 좋았어. 닮음. 그리고 사인 법칙이죠. 외접원의 반지름, 사인 법칙. 자, 이 모든 것들을 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17번 문제였어. 가형 17번으로 출제됐던 거야. 자, 아주 중요한 문제고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 자, 64번 문제를 보면요. 자, 그림과 같이 해서 무슨 그림이 쫙 있나 봐. 6월 모평 문제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거야. 생각을 해야 되는데 AB하고 AC가 4, 5로 돼 있으니까 표시가 돼 있고요. 코사인 BAC가 8분의 1이야. 코사인 BAC니까 요거. 그지? 선생님 요걸 세타를 할게. 요거 세타. 요것도 세타겠다. 그지? 자,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 됩니다. 요 조건이 있는 거. 그리고 또 보니까 선분이 있을 때 각이 똑같다. BAC하고 BDA 똑같다. 자, 요런 것들이 표시가 이미 돼 있죠. 자, 다 돼 있고 선분 D의 길이 구하세요. 핵심이었던 거야. 자, 이럴 때 이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선분 DE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시오. 자, 이것도 조금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볼게. D의 길이를 구해야 돼. 제일 먼저. 자, 이렇게 구해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만히 봤을 때 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다. 자, 뭐 했게? 자, 지난주에 선생님이 설명한 게 있어. 접평각 보이세요? 접평각. 얘 지금 현재 봤을 때 얘 지나는 거. 그러면 이러한 원이 이렇게 있었어.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요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원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치? 자, 구명쌤 뭐 얘기하세요? 라는 뜻은 이런 거야.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접선이 있어. 그럼 중학교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요 각의 크기 있지. 요 현이 이루는 요 각의 크기는 요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도 세타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럼 얘를 이렇게 돌려놓은 거잖아. 그러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요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이게 보이셔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게 보여야 되냐면 요쪽도 똑같은 거야. 선생님이 얘를 알파라 하잖아. 그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요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얘가 알파가 이렇게 보이면 좋단 말이야. 그래서 저평각이 두 개가 있다고. 두 쌍이. 그치? 자, 그러면 너무 이제 요게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쉽게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연결해 볼게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파 똑같다 찾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여? 나 이등변이야. 나 이등변이야.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리 꽂았을 때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니까 여기에 지금 AH라고 치면 AH는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AD의 길이는 1이 될 수밖에 없지. AD의 길이가 1이면 5에서 1을 뺀 4가 바로 CD의 길이가 되겠다. 이렇게 아실 수 있고요. 요 삼각형 안에서 삼각형 ABD가 이등변이니까 얘가 4가 되면 AB가 BD도 4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또 생긴다. 그지? 얘도 4고 얘도 4니까 결국은 밑각의 크기가 같을 거니까 이쪽도 알파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또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 거야. 그러면 너도 X인 거지. 할 수 있겠어? 자, 요렇게 하셔야 돼. 자, 첫째는 선생님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저평각을 가지고 즉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습니다. 이걸 끌어내실 수 있어야 돼. 그걸 표시를 하면 이등변 삼각형 천지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좀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된다고. 자, 요게 1단계가 여기까지 해석이 되셔야 돼. 자, 2단계를 보시면 전체 삼각형을 선생님 여기 지금 보니까 요게 4고 4니까 이 지금 삼각형에서 자, 요거 B급 쳐볼까 쌤이? 요 분홍색 삼각형 있지. 마치 삼각형 뭐냐면 D, B, C. 요게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뜻은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 꽂으면 결국은 얘네들이 반반이 되잖아. 그지? 반반이 될 거야. BC의 길이를 알면 참 좋을 텐데. BC의 길이를 알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A, 그리고 얘가 B, 얘가 C라고. 그럼 이쪽이 4고 이쪽이 5가 되는 거야. 요 각을 쌤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BC의 제곱은 나머지 변들의 제곱의 합이니까 16 더하기 25, 41. 그리고 마이너스 2배에 하면 40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었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BC 길이 나오지 않아요? 자, BC의 제곱이 36이니까 결국 BC는 6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라. 아, 6이면 반반이 돼야 되니까 얘가 3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3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나는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쵸? 마지막으로 쌤 뭐 할 것 같니? 보시면 여기 있는 요 2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꽂아. 요걸 H'이라고 할게. 삼각형 누가 보여야 되냐면 ECH'. 자, 다시 요 삼각형을 이렇게 보시면 요쪽에서 지금 봤을 때 얘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X니까 얘가 얼마였지? X가 됐어. 그죠? 그러면 삼각형 ECH에서 직각삼각형인데 알파에 대한 뭘 할 수 있겠니? 여기 알파에 대한 삼각비를 쓸 수 있어. 왜? 왼쪽에 보니까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었거든.
일종의 닮음 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4의 절반이 얘가 2였을 거니까 결국 x분의 2가 코사인 알파하고 똑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x분의 2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x값 나오잖아. 따라서 x는 3분의 8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도 접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그리고 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각비나 삼각함수, 즉 닮음이었던 거지, 그지?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자, 쉽지 않았어. 64번. 자, 65번 볼게요. 자, 어렵게 보이는 것 같지만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림과 같이 AB가 10이고 BC가 6인데 지금 삼각형에서 AP가 6이 되는데 지금 뭘 구하라고 했죠? 선분 QR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선분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얘가 포함된 평면을 결정하세요. 자, 평면 결정. 자, 평면을 결정하세요. QR의 평면을 결정하세요. 그러면 얘 평면을 결정하세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얘가 포함된 평면을 결정해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 보여요 이거? 자, 뭐 보이지? 요 사각형이 보이십니까? 요 사각형? 노란 거로 쌤 색칠하는 거. 자, 사각형을 쌤 이렇게 표시할게 그냥. 사각형에 A 그리고 Q 그리고 P, R. 자, 이거 보이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수직, 이게 수직이라고. 얘가 A고, 얘가 Q고, 얘가 P고, 얘가 지금 R이라고. 뭘 그릴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아주 중요한 거야. 뭐? 내접 사각형이야. 자, 내접 사각형하고 연동도 되고, 자, 내접 사각형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 그러면 이 네 점은 한 원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지. 되겠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근데 QR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다고. QR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요 각에 대해서 삼각비만 알면 다시 여기에 봤을 때 뭐 한다고? sin A분의 선분 QR, 얘가 그 유명한 사인 법칙에 의해서 2배의 외접원의 반지름하고 똑같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사인 법칙을 쓴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니까 얘가 지름이었다고. 얘가 지름이라고. 선분 AP가. 근데 얘가 6이었다고. 6.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얘가 6이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QR의 길이는 sin A에다 곱하기 6을 하시면 되고 sin A가 얼마냐면 다시 큰 삼각형으로 한번 볼게요. 얘 자체가 직각삼각형이었어. 그러면 sin A는 10분의 6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5분의 3이죠. 10분의 6이니까. 여기 곱하기 6. 그래서 5분의 18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접 사각형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지. 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를 아셔야지. 그리고 또 사인 법칙을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고요. 66번을 한번 볼게요. 66번. 자,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 천천히 읽어볼게요. AB의 길이가 3이고 BC가 A고 AC가 4야. 삼각형 ABC의 원에 지금 내접하고 있고 자, 원의 반지름의 길이. 자, 원의 반지름의 길이. 외접원의 반지름. 그래서 사인 법칙 이런 것들이 출제 의도구나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 사인 법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각 A의 최대값. 그러면 각을 주인공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잘 쓰는 게 특수각이면 A를 바로 구할 수 있지만 특수각이 아니면 코사인의 힘을 빌려야 돼.
그래서 코사인 법칙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게 문제를 풀 때의 기본 자세인 거야. 알겠죠? 코사인 A로 갈 수 있다. 그럼 세 변의 길이를 알거나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거든. 자, 아무튼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A가 만약에 5가 되면 얘가 5가 되면은 피타고라스 수직 3대 4대 5. 그럼 얘가 수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외접원의 지름이 5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은 2분의 R이다. 기억은 맞죠? 자, 오케이. 됐어. 니은을 보시면요. 니은은 반지름이 4이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4이면 A 요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니은을 풀었을 때는 사인 법칙을 그대로 적용. 자, 사인 A분의 스몰 a. 얘가 외접원의 지름을 써야 되거든. 반지름이 4잖아. 그럼 8이 되는 거야, 8. 아, 따라서 A는 8 곱하기 사인 A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 맞다, 그지? 니은도 맞아. 오케이. 자, 디귿을 보시면 각 A. 자, A를 내가 직접적으로 구하기가 힘들어. 그럼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세 변의 길이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세 변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으니 코사인 A로 들어가는 거야. 코사인 법칙의 활용이죠. 자, 코사인 A로 들어간다는 뜻은 결국은 2배의 이웃하는 변.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럼 24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럼 25죠? 그리고 마이너스 마주보는 변 A 제곱이지. 코사인 A, 즉 A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뜻은 코사인 A의 범위를 잡으라는 거야. 근데 코사인 A가 스몰 a 값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 근데 A 값의 범위가 나왔거든. 그럼 쟤 가지고 하는 거야. A 범위가 지금 1보다 크고요. 그리고 루트 13보다 작거나 같대. 제곱이니까 A 제곱을 하면 얘는 1보다 크고 13보다 작거나 같아. 그리고 마이너스 A 제곱을 하면 양변의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25, 부등식의 양변 25를 더해. 그럼 여기 25 더하면 얘는 12가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 25 더하면 24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부등식의 양변을 24로 나누라고 했으니 24분의 10이니까 2분의 1이 되고 24분의 24니까 요건 1이잖아. 근데 문제는 25 빼기 A제곱 나누기 24가 바로 얘가 코사인 A였거든. 코사인 A였어. 그치? 코사인 A.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자, 삼각형 ABC의 한 각이 A니까 A는 범위가 뭐가 되겠니? 그냥 상식적으로 0하고 180도 사이.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가 파이잖아. 그러면 어떤 상황이지?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각이 최대값이라는 뜻은 코사인 A 전체는 최소가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2분의 1이죠. 아, 따라서 코사인 A가 2분의 1이 되는 상황을 관찰해야 되겠구나. 그럼 A는 3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지. 얘가 60도라고, 그지? 디귿도 맞아요.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돼. 삼각형 ABC. 자, 삼각형 ABC에 대하여 이렇게 삼각형이라는 표현 나와. 첫 번째, 아무 말이 없다 할지라도 세 각의 크기의 합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80도다. 파이 라디안이다. 자, 두 번째는 직각삼각형인지 확인해야 되죠. 직각삼각형인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맞다. 예스가 된다. 라고 하면 피타고라스를 쓰거나 피타고라스 정리. 자, 또는 삼각비를 쓰는 거죠. 삼각 함수를 쓰는 거야. 자, 이렇게 주어진 거고. 직각삼각형이 아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그 유명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거지. 자, 이게 자동으로 되셔야 되고.
그리고 삼각형 ABC 그러면 자, 변의 길이 B가 견의 길이의 크기가 자, C가 가장 큰 형님이야. 그랬을 때 자동적으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자, 요 관계가 성립해야 되죠. 가장 작은 거는 가장 큰 거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자, 삼각형 ABC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각A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특수각이면 바로 구할 수 있어. 근데 각A의 최대값 뭐 이런 등등 또는 각을 특수각이 아닐 때는 코사인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푼다. 요게 머릿속에 딱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지? 자, 오케이. 66번도 이렇게 같이 한번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자, 문제가 어때요? 삼각함수 활용 문제지만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은 조금 보면 폭이 넓지는 않았어. 예전에 우리가 문이과 같이 보던 시절에 문제는 폭이 넓지 않았거든. 근데 작년에 너무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무궁무진한 내용으로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걸 선생님이 조금 느꼈거든.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면 좋겠고 여기 선생님이 이제 교재 말고도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문제를 한번 줄게요. 그럼 주면 자료실에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수업은 하지 않더라도 아, 이런 문제들도 있구나를 좀 경험할 수 있으면 기출 어떤 강좌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자, 67번 볼게.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이야. 자, 반지름의 길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사인 법칙이 나오겠네. 그 다음 두 번째, 각 A가 60도고 삼각형 ABC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사인의 BCD의 삼각비, 삼각함수가 7분의 2루트 7. BCD라고 하면 요각이지, 요각. 자, 요게 지금 세타라고 치면 문제에서는 사인 세타 값이 나온 거야. 사인 세타가 7분의 2루트 7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럴 때 BD 더하기 CD. 선생님 보니까 뭐 요 길이도 필요하고 그리고 CD 길이니까 요 길이도 필요하고 그럼 XY가 포함된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자, 어떻게 쌤 해볼까요? 자, 제일 먼저 한번 볼까? 자, 첫째, 삼각형 ABC를 볼 수 있어야 돼. 삼각형 ABC.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보실 수 있으면 쌤 사인 법칙을 쓰려고 하거든. 자, 사인 A분의 BC, 선분 BC. 자, 얘가 외접원의 지름, 그러니까 4루트 7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선분 BC의 길이는 사인 A 자체가 아까 자, 사인 지금 A, 요게 3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그치? 자, 그리고 곱하기에 4루트 7. 2루트 21입니다. 나왔어. 아, 얘가 2루트 21이었어. 선분 BC가. 자,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뭐 쓸 수 있을까? 자, 내가 주목했던 삼각형 ABC를 보시지 말고 지금 쌤 뭐도 볼 수 있냐면 자, 이거 보여야 돼. 전체 사각형 ABCD가 무슨 사각형입니까? 그 유명한 내접사각형이야. 그럼 내접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니까 사실 요 각은 3분의 2파이가 된다. 요게 보여야 돼. 3분의 2파이가 된다. 그래야지 얘 더하기 얘가 파이가 되니까. 그러면 선생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3분의 2파이하고 마주보는 변 알고 있고 세타는 모르지만 사인 세타는 알고 있다고. 그럼 사인 세타분의 얘 하면 아, x값 나오겠네. 자, 2단계야. 2단계는 사인의 3분의 2파이. 자, 3분의 2파이 얘 분의 2루트 21. 자, 이렇게 하나의 커플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인 세타 나왔지? 그대로 넣을게요. 자, 7분의 2루트 7. 자, 얘 분의 그리고 x 이렇게 하면 x 값이 나올 것 같은데 얘는 당연히 3분의 2파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될 거야. 사인 3분의 파이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2분의 루트 3
그리고 곱하기 x. 얘는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자 요거 볼까? 루트 7분의 루트 7은 루트 7분의 2고 그리고 곱하기에 2루트 22를 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루트 3을 선생님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4루트 3을 쓸 수 있는 거야. 그쵸? 자, 따라서 얘 약분하면 루트 3하고 루트 3을 없애뜨리면 x는 8이 된다는 걸 잡을 수가 있어. 자, 얘가 8이었던 거야. 이렇게. 그래서 B, D가 문제에서 최종적 묻는 게 얘가 8이잖아. 그지? 자, 이제 누구만 구하면 된다? CD만 구하면 되는 거야. CD가 지금 선생님 Y로 뒀잖아. 자, 그러면 요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삼각형이 있어. 얘가 B고 얘가 지금 D고 얘가 지금 C거든. 근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얘가 2루트 21이고요. 그리고 얘가 8이고 얘가 Y야. 자, 선생님 이 각도 알지만 요 각 알지? 요 각이 얼마? 3분의 2파이잖아. 3분의 2파이. 뭐 쓰고 싶을까, 쌤이? 두 변과 끼인각 알 때. 근데 이 변을 모르지만 얘를 알아. 그럼 마지막에 대미의 장식은 코사인 법칙으로 3단계를 하면 되겠죠. 아, 따라서 요 그림상에서 3단계에서 코사인 법칙을 쌤이 쓸 거야. 자, 세 번째. 코사인 법칙. 2루트 21의 제곱 84죠. 자, 84는 나머지 변들의 제곱의 합이니까 y제곱 그리고 플러스 64 그리고 빼기에 2배의 하면 16. 자, 선생님 만나보세요. 2배의 얘 하면 16y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그러면 코사인,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x축과 이루는 각은 3분의 파이잖아. x축과 이루는 각이 똑같으면 삼각함수의 값은 똑같아. 그래서 2분의 1 쌤 쓸 건데, 근데 문제는 이사분면이니까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자,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계산 y제곱 그리고 플러스 8y 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0 요게 제로가 될 수밖에 없고 인수분해하면 y가 되고 그리고 20, 자 10하고 2겠다. 그제? 10하고 2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그럼 y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2가 될 수밖에 없네. 그래서 CD는 2인 거야. 그치? 자, 내가 원하는 답은 8 더하기 2에서 1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너무 중요한 문제죠. 선생님 작년에 너무 좋은 문제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했지.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 학평, 평가원, 그리고 수능까지 쭉 여러분들이 보면 좋고요. 또 시간이 된다면 사관학교 경찰대 문제도 보면 좋아. 우리 교재 뒤에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강좌 안에서 사관학교 경찰대 강좌가 생길 거야. 그럼 그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보면 다 거의 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니까 자, 첫째, 내접사각형 보여야 됐지? 내접사각형 대각의 합이 180도다. 그치? 그리고 사인 법칙 선생님 보여야 됐지? 외접원에 반지름이 들어가 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코사인 법칙 들어가 있죠.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67번.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 오, 이것도 좋은 문제예요. 자, 지금 문제 보면 지금 연달아 다 좋은 문제야. 이 문제도 별표를 꼭 치시고, 그리고 문항 코드로 들어온 사람들은 잘 설명을 듣고 또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듣고 이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한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 강좌에 선생님이 삼각함수 활용의 실전 개념을 정리한 게 있어요. 자, 그것도 같이 한번 들어보면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자, 연동해서 하시고.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오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원이야. 그러면 얘도 루트 10. 자, 천천히 좀 옮겨볼게. 얘도 루트 10. 얘도 루트 10이야. 그죠? 그리고 BC가 2루트 5야. 자, 얘네들이 특별한 관계가 있나? 여기 루트 1을 곱하면 루트 20이니까 우와, 여기서 수직 찾기. 직각삼각형. 그죠? 직각삼각형 찾았고. 자, 그랬을 때 OAB 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OCA 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 S2.
그럼 S1하고 S2의 관계가 있으니까 일단 선생님은 넓이를 구해 봐야 될 것 같거든. 자, 그때 참고. 자, 참고하시면 우리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삼각형의 넓이 있지. 얼마? 2분의 1 곱하기 두 변에다가 사인 끼인각이 들어가야 돼. 자, C가 AB의 끼인각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 두 변과 끼인각을 알 때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쪽에서 가만히 보시면 얘가 90도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각에다가 요 각을 더했을 때 270도가 된다는 조건을 너무 쓰고 싶은 거야. 그럼 이 각을 쌤 알파, 왜냐하면 삼각형 넓이 요소 중에서 끼인 각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요 각을 선생님 베타라고 하면 아주 강력한 조건이 나오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3파이가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문제와 상관없는 변수를 내가 도입하면 그 변수에 숨어있는 범위를 반드시 잡아야 돼. 그리고 그 변수는 나중에 마지막에 없애줘야 됩니다. 그치? 소거해야 돼. 자, 이렇게 하면 자, 첫 번째 셈 들어가 볼게. 삼각형의 넓이부터. 자, S1부터 구할게. S1은 두 변과 끼인각을 알 때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루트 10 10 그리고 사인 알파. 그러면 5 사인 알파. 자, 이렇게 될 거야. S2를 구하면 2분의 1에다가 루트 10 루트 10이니까 곱하기 10이 되고요. 그리고 사인 베타가 되고, 그러면 얘도 5 사인 베타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알파 베타 문자를 소거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야 돼. 그럼 이 베타 대신에 누구를 넣을 수 있지? 베타 대신에 2분의 3파이 빼기 알파.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3파이 빼기 알파 이렇게 넣으면 참 좋겠네. 근데 각 변환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지? 5 곱하기 요게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니까 코사인의 알파로 바뀔 거야. 그리고 부호는요. 2분의 3파이만큼 왔다가 자 2분의 3파이가 어디 있지? 여기 있잖아요. 그지? 예각만큼 뒤로 갔으니까 반씩 시계 방향으로 돈 거야. 그치? 자, 그러면 3, 4보면 음수다. 그지? 그럼 얘도 음수 돼야 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5 곱하기 코사인 알파구나. 요게 S2인 거야. 근데 문제는 S1의 3배와 4배의 S2가 같다 했으니까 3배. 따라서 15 곱하기 사인 알파. 요렇게 하시고 얘 4배를 한다. 그지? 그럼 마이너스 20 곱하기 코사인 알파. 요렇게 들어갈 거라고. 근데 얘가 똑같대. 양변의 셈이 5로 나누면 요게 3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잖아.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있으면 사실은 제곱해서 해도 되지만 사실은 얘, 그렇지. 코사인 알파로 나누면 되잖아.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이렇게 나누면 탄젠트가 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가 바로 그 유명한 탄젠트 알파가 되는 거야. 그치? 탄젠트 알파. 알파가 지금 둔각이지,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3파이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알파나 베타가 적어도 한계가 예각이 되면 얘가 90도보다 작으면 베타는 180도를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순이 생겨. 따라서 얘네들은 둔각인 거야. 2, 4분면의 각이라 생각하면 탄젠트 음수 맞잖아. 자, 요렇게 보시고 마지막에 선생님 한번 볼게. BC의 길이가 2루트5인데 선분 AB의 길이 구하세요 라고 하면 자, 보여요 여러분? 선분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럼 얘가 포함된 평면을 결정하세요. 여기서 내가 놀아야 되는 거야. 자, 2단계 쌤 해주면 무슨 법칙을 쓰고 싶을까? 선생님이 코사인 법칙을 쓰고 싶겠죠. 두 변과 끼인각 아니까. 따라서 AB의 제곱. 자, AB의 제곱. 얘는 나머지 변들의 제곱의 합이니까 10 더하기 10, 20.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루트 10, 루트 10, 10. 그리고 코사인 알파. 자, 코사인 알파. 자, 알파가 2, 4분면. 그러면 코사인도 음수. 자, 선생님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직각삼각형, 얘가 알파. 그럼 3분의 4. 그럼 얘가 5가 되잖아. 그럼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이 되는데 2, 4분면의 각이니까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5분의 3.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5분의 3을 선생님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자, 정리하면요. 20에다가 플러스 하시고, 자, 요거 5하고 약분을 하면 4가 될 수밖에 없어서 4, 3, 12니까 이렇게 되는 거. 자, 결국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32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4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선분 AB의 길이 구하세요 라고 하면 4루트 2가 정답이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선생님 지금 그 문제를 68번을 이렇게 풀면서, 자, 한번 잘 봐봐. 문제를 푸는 거에 절대 국한하면 안 돼. 내가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다는 건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건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푼다는 거야. 근데 그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이 있으면 내가 위험을 낮출 수 있겠죠. 이렇게 풀었을 때 안 되면 저렇게 풀 수 있으니까. 따라서 언제나 내가 이런 문제가 풀면 이렇게 푼다는 나만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게 기출 강좌의 가장 큰 목적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한 문제를 내가 정확히 푼다는 건 나만의 원칙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키워드가 뭔지,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출제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봐도 참 좋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풀려고 딱 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넓이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요 문제집 위에다가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학생은 삼각형의 넓이의 활용 공식까지 쭉 정리를 할걸. 그리고 혹시나 내가 좀 부족한 거나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으면 찾을 것 같아.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삼각형 넓이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이면 항상 수직 찾기가 쌤이 기하 문제 풀 때 가장 큰 원칙이라고 했지. 너무 땡큐한 상황인 거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끼인각이 필요하니까 얘를 알파, 베타, 문제와 상관없이 알파, 베타로 설정하면 반드시 범위가 숨어 있다. 따라서 베타는 2분의 3파이 빼기 알파로 고칠 수 있을 거고, 알파 대신에는 2분의 3파이 빼기 베타로 고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문제들도 참 있더라.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어때? 여기 전체에서 AB의 길이를 구하겠다. 선분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 같으면 선분의 길이나 각의 크기가 포함된 평면을 결정해야 되는데 요 평면에서 내가 놀아야 되겠구나. 근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 코사인 법칙의 정의를 쓰면 되겠구나. 공식을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내가 도형 문제를 풀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색깔을 가만히 보면 흰 거, 연두색,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5가지 쓰고 있죠. 5가지를 쓰고 있다고. 근데 혹시 선생님 지금 수업 들으면서 또는 혹시 삼각함수 활용하면서 연필 하나, 검은 볼펜 하나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게 안 보인다고. 한 가지 색깔로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적극적인 어떤 마음가짐도 될 수 있고요. 의지도 될 수 있고 또는 열정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공식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열정이 있는지 자세를 고쳐가야 되는지 욕심을 좀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선생님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아시겠지? 자, 아무튼 68번까지 선생님 설명했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원칙 가지고 다음 시간에 69번부터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